투자의 인싸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모닝인사이트. 오늘도 모닝미팅에서 가장 핫한 리포트와 여러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 박신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화장품과 유통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신혜입니다. 네, 화장품과 유통 섹터 담당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종목명 뭘까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사실 코스맥스 하면 딱 이름부터 뭔가 코스 하니까 약간 느낌이 오긴 하는데요. 네. 자, 일단 오늘 종목 코스맥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코스맥스 회사 설명과 매출 구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맥스는 화장품 ODM 회사입니다. 네. ODM이라고 한다면은 화장품을 연구 개발을 하고 네. 생산까지도 하지만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판매를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완제품 형식으로 다른 화장품 회사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과 같은 화장품 업체들이 네. 자체적으로 직접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네. ODM 회사들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국내 화장품 ODM 시장 1등일 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에서도 매출과 생산량 측면에서 1등 업체입니다. 그럼 코스맥스라는 회사 ODM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은 화장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드는데 네. 그 뚜껑이나 이렇게 표기에 라벨은 안 붙이고 그 회사들에 판다는 거죠. 네, 니네 회사 거 맞습니다. 라벨 붙여 이런 식으로. 예. 재밌는 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그래서 매출 구조 물어봐 주셨는데 네. 국내가 55%, 중국이 33%, 어. 미국이 13%로 구성되어 있고 네. 그 외 매출은 작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1위 ODM 업체라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가 일단 15만 원으로 15% 상향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네. 목표 주가를 15% 상향한 데에는 중국 법인의 실적을 상향 조정한 게 가장 크고요. 네. 리포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중국 법인의 2021년과 22년, 23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20%대에서 3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또 다른 주요 사업 부문인 한국과 미국의 추정치는 소폭이지만 하향 조정해서 실적을 상향한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중국 법인의 2021년부터 그 이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26%, 29% 그리고 36%씩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네. 반면에 한국과 미국의 추정치는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 실적을 상향한 이유는 매출 성장성이 첫 번째로 생각보다 좋기 때문인데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19가 있었던 해에도 중국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중국 전체 소매 판매 시장은 4% 하락했지만 화장품 시장의 경우에는 네. 10%나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19를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호황인 상황이고요. 네. 중국 시장에서도 코스맥스는 ODM 1등 회사입니다. 네. 따라서 시장과 동반 성장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의 가장 소위 잘 나가는 네. 화장품 업체들로 상위 고객사군이 다시 구축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중국의 현지 화장품 회사들이 코스맥스한테 주문을 많이 주면서 코스맥스의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코스맥스가 만든 화장품이 가서 중국 회사의 이름을 붙여서 나간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것도 또 재밌는 상황이고. 코스맥스는 각 국가에 진출할 때 항상 공장을 거기에 지어서 진출을 하고요. 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중국 모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코스맥스 건 모르고 그냥 중국 화장품이라고만 생각하고 사겠어요? 네, 소비자들은 보통 ODM 회사가 어딘지에 크게 관심을 갖지는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에서의 매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중국 외에 우리나라나 미국 시장에서 어땠는지 아까 소폭 하락만 얘기하셨거든요. 네, 국내 시장은 1등 업체로서 항상 잘하고 있긴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화장품은 일시적으로 업황이 조금 악화됐지만 네. 코스맥스는 손소독제를 대량 생산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손소독제에 대한 가파른 수요가 하반기에 들면서 조금 약화되기 시작했었고 네.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 높은 손소독제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다소 하락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작년 기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내년부터 국내 시장도 한 자릿수의 완만한 매출 성장세를 다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을 보이는 건가요? 미국은 또 좀 다른데요. 네. 미국은 2015년에
진출을 한 국가입니다. 네. 그 이후에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회사의 목표치나 시장의 기대치에는 항상 조금 못 미쳐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진출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ODM 업체의 특성상 여러 네.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영업권 상각으로 손익도 많이 악화됐었는데 네. 그래도 저는 매년 조금씩 적자가 축소되면서 2023년에는 적자가 약 40억 원 정도로까지 줄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얘기까지 좀 잘 들어봤는데 끝으로 그럼 코스맥스 이런 회사다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맥스는 화장품 ODM 1등 회사로서 네. 국내, 중국, 미국에서 동반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인 중국에서의 높은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기대됩니다. 네. 2019년에 다소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위 고객사들로 고객군이 다시 재편되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 코스맥스 목표 주가 15만 원 15% 상향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핫한 리포트와 함께 모닝 인사이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